예, 오늘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은행권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아무 소식이 안 들려야 그나마 좀 호재가 될 텐데 다행히도 2주 주말 사이에 여기저기 터졌던 파산 소식이 이번 주말에는 없었죠. 이제 지난 10일에 상담사에서 제일 먼저 실버게이트 파산 사태에 대해서 FTX의 나비 효과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 은행권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SVB 사태가 터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또 여러 가지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직전 주말에는 도이체방크 쪽에 위기설이 나왔었지만 여기서 이제 파산 소식은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이게 또 여긴 건전한 회사인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이제 심리가 간밤 또 추가되면서 그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파산 소식이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호재입니다. 여기에 퍼스트 시티즌스가 SVB 파이낸셜을 인수키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줬습니다. 사실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인수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건데요. 추정 자산이 한 720억 달러인데 165억 달러 정도에 이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모든 예금을 다 이제 보장해주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규모냐? 퍼스트 시티즌스는 미국 상업은행 중에서 한 30위권 정도가 되는데 이걸 안아가면서 이제 덩치가 조금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간밤 50%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로 내달렸습니다. 전형적으로 은행권이 이 몸집 불릴 때 하는 방법이죠. 이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우려감이 조금 누그러진 것을 간밤 주가의 흐름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갈렸죠. 사실은 그동안 좀 버텨줬었던 IT 섹터였는데 간밤엔 IT 섹터가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3% 가까이 밀렸는데요. 은행권 쪽의 안정세가 뚜렷하게 좀 나왔죠. 선명한 상승부를 켰고요. 이쪽 보시면 유가의 하락이 그동안 압박 요인이었는데 간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별 반응들 정리를 해봤는데 테크 기업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 반도체가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악재라고 한다면 미국의 칩스 법안인데요. 여기에서 보조금 탈 때 생각보다 깐깐하게 이 지원을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게 정부 쪽에서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그 수익을 제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수치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엑셀 파일로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웨이퍼 생산량, 가격, 수율 등 구체적으로 정보 다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 때문인지 특히 이제 대형 반도체 위주의 낙폭이 간밤 좀 두드러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 밀렸고 장비도 같이 밀리긴 했지만 대형보다는 좀 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AI 테마에 그 약세 요인이라고 분석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약세 요인이라기보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빌미 정도가 되겠죠. EU 경찰인 유로폴에서 AI 시스템을 이제 범죄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이제 기사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테마가 밀렸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AI 개발이나 반도체의 약세 흐름은 그 간밤 빅테크의 약세와 조금 더 결이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 밈주식 성격의 AI 테마, 소프트웨어 쪽은 오히려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이 챗봇 개발이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바이두에서 챗봇 어니 출시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핀두어두어 같은 경우에 보안 취약성이 발견됐다는 소식,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PCB 관련해서 이 부품도 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국방 생산법을 발동했다는 소식으로 미중 간의 갈등 우려감이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관련 ADR 기업들이 다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제소당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흐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3대 지수는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은행이 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쪽이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세를 시현했죠. 0.6%의 강세, S&P 500 지수는 딱 중간 정도입니다. 0.16%의 강세고 나스닥 지수는 테크 기업들의 약세로 인해서 이 0.47%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은행권에 대한 우려감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은행이 만약에 더 시스템 리스크 부각으로 갔다면 경기 침체를 자극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누그러진 거죠. 그럼 경기 버틸 수 있어 라는 논리로 그러면 금리 조금 더 올려도 되겠구나 이렇게도 성립이 되는 모양입니다. CME 패드워치인데 그 하루 전만 하더라도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이제 다음 5월 FOMC 때 관측치죠. 80% 이상 동결 베팅이 나왔고 여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드는 듯한 모습이 나오자 완전히 바뀌었죠. 이쪽으로 많이 베팅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25bp도 가능성이 한 45%로 거의 뭐 절반 정도? 예, 이쪽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하루 만에 바뀐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파산이 돼도 어디가 인수를 하겠구나, 정부가 도와주겠구나 이것도 한 가지의 긍정적인 포인트였는데 미국 금융당국에서도 은행 대출 프로그램 확대 검토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빨리 수습이 되는구나, 정부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움직이는구나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2년물이 이제 정책의 영향이 더 크게 받는다고 하잖아요. 더 많이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가 움직이니 당연히 이 빅테크가 좋아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테크 기업들의 약세, 나스닥의 약세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잠재적인 우려 요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어제하고 지난주에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이게 수면 위로 대두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은행권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 이 빌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레포트 내용 어제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간밤에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CMBS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딩,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모아놓은 채권 상품인데 여기가 연체율급증이 나오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시면 이 회색 라인 부분이 CMBS 부분이거든요. 과거의 비중보다는 최근 들어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게 2023년, 이게 내년 이제 만기 부분인데 1조 달러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지게 되면 이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낸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좀 크게 세부 항목으로 보면 사무실 쪽이 23%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지금 뭐 재택근무도 코로나 이후로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기술 기업 쪽에서는 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원 소식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그 다음 타깃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뒤집어 보자면 이 부분이 전체 부분으로 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중이 잘 버텨준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월가에서는 반반 의견이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국내에 대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3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로봇, 한 가지는 반도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쪽에 이제 비중 있게 올라간 게 양극재 중심의 강세였는데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조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부품하고 그런 쪽까지 같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배터리라기보단 전기차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도 여전히 일부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IDM 쪽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템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또 급등을
상승을 하면서 장비 기업들이죠.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급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로보테마, 잊지 않고 로보테마 돌아가면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흐름이기 때문에 장 중에 어떻게 좀 반영되는지는 지켜보셔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의 모멘텀은 아주 뚜렷하죠. 삼성의 투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대기업의 투자죠. 원래는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미국 쪽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해외 쪽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 LG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로보티즈 등의 이 기업에 지분 인수하거나 이제 투자를 계속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인 쪽이 삼성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하면서 주목을 받는 거죠. 대기업이 지분 투자한다 함의는 두 가지이겠죠. 이 산업 대기업도 집중을 하니 아주 높은 확률로 나중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인 측면 또 두 가지. 두 번째는 대기업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본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나중에 좀 그 회사 자체가 덩치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했는데 왜 다른 쪽까지 움직여라는 연결고리가 여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데요. 로봇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지금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는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어떤 산업에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아래는 기입을 해봤는데 산업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로봇에 대한 관련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컨퍼런스 개최 예정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봇의 인수 소식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또 추가된 내용인데 챗GPT를 만드는 회사가 오픈 AI죠. 오픈 AI의 뒷배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이 오픈 AI가 로봇 기업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인수 소식인데 챗GPT라고 하면 AI의 프로그램이죠. AI는 이 무형의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현실화한 것이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챗GPT를 입힌 로봇이 앞으로 나올까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번에 인수한다는 게 원엑스라는 기업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이제 설립된 기업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사람 모양의 그런 이 로봇 제작 기업인데 여러 회사가 같이 손잡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규모가 한화로는 한 305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쭉 아실 것 같고요. 키워드는 좀 여러 가지인데 귀결로 교집합이 되는 쪽이 장비, 특히 소재 부품 장비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로봇과 사실은 그 궤가 같죠. 삼성 등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공장을 미국에 짓든 우리나라에 짓든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 거고 그 공장에 돈을 받아서 들어가는 쪽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소재 부품 장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 한 2주 전부터 꾸준히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정부도 이 민간 투자를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이제 판을 깔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인데 아마 오늘 밤 정도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요.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 실적은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삼성도 메모리 쪽 적자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 때 언급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거 어제 준비했던 내용인데 시간상 좀 뒷부분은 다 가지는 못했었죠. 근데 어제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재무부 IRA에 대해서 이번 주에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다시 뒷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일 정도에 발표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미국에 공장 짓고 만들어라. 전기차도 미국에서 만들고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라인데 그 가운데 광물 조건이 한 가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배터리 핵심 광물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가. 원래는 이제 미국과 미국 FTA 체결국에서 추출 처리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리튬 니켈의 매장이 굉장히 풍부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도 이번에 조달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셀 기업에는 유리한 내용이고요. 양극재하고 음극재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되는가, 배터리 광물로 분류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광물로 분류가 된다면 한국에서 제조해서 보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 설비 투자 요인이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